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한동훈 씨 관련한 황당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가 못하고 고무줄 마냥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한동훈 딸 논란 관련해서 재수사심의 결과 결국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줬다는 결론이 전해져서 이 또한 엄청난 논란을 키웠죠. 왜 한동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그냥 쥐죽은 듯이 사라지고 경찰도 그냥 조용히 종결 처리해버리고 이러고 그냥 없는 일이 되는 거냐? 아니,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하나하나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선 폭 넓게 본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럼 왜 민주진영 인사들을 향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이건 거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조국 대표의 자식들 건드릴 때 저들이 어떻게 난리쳤습니까? 검찰, 경찰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에선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합시고 사생활을 건드렸었는지, 그리고 스카이 대학생들이 난리가 났다면서 공정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많은 청년들이 분노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왜 지금 정부 들어서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지, 한동훈 딸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결국 저렇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거고요. 아니, 앞으로 그러면 저런 권력자들에 붙은 사람들은 딸이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에 에세이를 표절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끔찍한 전례를 만들어가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고요. 미래 세대들이 이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정의가 승리한다랑 승리한 게 정의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저들의 세계관은 승리한 게 정의다, 내가 이겼는데 뭐, 내가 뭘 법을 어겼는데, 이렇게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았냐, 이러니까 공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문제가 한둘이었습니까? 당시에 스펙 관련한 의혹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가 나왔었고,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삐그덕댄다고 하지 한동안 무슨 황태자네 뭐네 아주 난리를 쳤었는데, 그런 인간의 집안이 별의별 문제가 다 터졌는데도 문제 없는데? 검찰이 뭐라고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털어졌던 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니까요. MBC에서 취재를 갔었습니다. PD수첩에서 취재를 갔는데 22년 6월 14일, 21일, 28일, 7월 5일까지 봉사활동을 완료했다고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촬영일은 6월 9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을 완료한 것으로 사인을 했으면 저들의 검찰의 잣대 들으면 뭐가 됩니까?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당시 미 한인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하도 잠잠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분노한 학부모들이 미국에서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강하게 냈었는데요. 무엇이 한동훈의 공정인지 물어봤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긴 게 현실이고요. 결국 이번에 경찰에서 또 그냥 털어준 거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어처구니가 없다, 턱주가리 쳐 올리는 거 그만 좀 보고 싶다,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 씨는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전화로 출마 결심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격려했다, 이런 식으로 언플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기가 막힌 언플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출마 선언문을 직접 쓴다고 합니다. 야, 진짜. 아니 뭐 이것도 그러면 대피를 하는 게 정상인 겁니까? 아니, 자기 출마 선언문을 자기가 직접 쓰지 그럼 누가 씁니까? 그러더니 당 체질 개선과 포용 등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제1병 특검법, 대권 당권 분리, 이런 질문에도 대답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 여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 자체가 기가 막힌 거고요. 아니, 무슨 이런 당연한 얘기를 저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줍니까 도대체? 포용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요? 포용에 중점을 둔 인간이 저 따위 행동을 하고 돌아다녔습니까? 심지어 네이버 일부 댓글에서는 늘 연설문은 한동훈이 직접 썼었다, 한동훈 파이팅이다, 용산이 또 선거 해방 놓기만 해봐라, 윤석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씨는 겉으로 서로 힘을 합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더 이상 물리적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더니 한동훈 캠프에 화환을 보낸 중3 팬이 화제다, 또 이런 언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인간이 정치하기 너무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호들갑이나 호들갑은 다 떨고 전부 다 세상의 중심을 한동훈처럼 만들어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아니겠습니까? 동은삼총 항상 응원할게요. 파이팅!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게 굉장한 화제라면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화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드훈이라는 카페에 한동훈 씨를 응원하는 지지글을 중학생이 올리니까 야, 이 한동훈 같은 사람들 봐라. 얼마나 멋있는 보수의 미래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려는 것 같은데 아니 좀 정도껏 해야죠. 이래놓고 애언견 소리 듣긴 싫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은 이게 진짜 취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하는 겁니까? 아니 중3 팬이 한동훈 씨한테 편지를 쓸 수 있죠. 그리고 한두 군데에서 그걸 보도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딸들이 나라를 망친다, 팬덤 정치엔 미래가 없다, 강성 팬들 때문에 민주당이 망해간다, 이런 얘기 또 신나가지고 쓰던 인간들이 지금 저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이게 지금 언론인들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한동훈 씨를 열심히 띄워주는 게 아니면 뭡니까? 이러니까 선거운동을 해주는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도 정작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따위 모습 보는 것도 지겹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쇼를 할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빠짐없이 나오고 있고요.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 한동훈 씨한테 경고를 날렸죠. 언론 하이에나에 물어뜯길 날이 곧 올 거다 이겁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니까 아주 기고만장하게 또 신나가지고 SNS에 이재명 대표님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유리한 코너에서 작은 전투 하나 이긴 건데 이걸로 기고만장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차단 얘기고요. 본인도 조만간 언론에 뜯길 날이 올 건데 지금 받아쓰기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승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무튼 한동훈 씨 문제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문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건희 논문의 진상 파악을 약속했던 문시영 교수가 숙대 총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기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법의 격언을 인용해서 내가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실제로 숙대, 동문회에서도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받고 동문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아주 기가 막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권익위도 아주 박살이 났는데요. 책임을 지고 사퇴한 권익위원에 따르면 알선수재 논의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청탁금지법만 논의하고 문제가 되는 알선수재, 공직자윤리법 이런 건 애초에 안 다뤘다는 건데요. 이러니까 권익위가 아예 그냥 대놓고 세탁기를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종결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국민이 비리로 판단하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냐. 이렇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결국엔 책임지고 사퇴하고 오히려 김건희 씨한테 착 달라붙어가지고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의 꿈을 꾸고 있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이의제기라고 나섰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면죄부를 준 권익위는 존재의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권익을 챙기는 겁니까? 그래서 재조사와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재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당연히 저들은 못 본 척 뭉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도 지금 현타가 왔다는 건데요. 게시판에 엄청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직원들 입장에서도 속이 터진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잘됐다, 뭐가 문제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권익이라는 신뢰 자체가 아예 무너진 상황에 결국 김건희 씨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다 힘을 합친다는 거,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도 종결 처리는 터무니없다,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속도전을 치르고 있고요. 권익위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야권이 공동전선을 구축해서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거고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권익위원장을 지냈는데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언론이 또 거기에 힘을 보태가지고 전현희 의원이 마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결국 저 모양 저 꼴로 만들려고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권익위 내부에서 일종의 제보들도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기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안건만 일요일 오후에 급하게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회의 전날 김건희 안건만 급하게 추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조용히 쓱 털어주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수사 착후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저 대통령실 행정관 2명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특히 조 행정관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물타기 하겠다고 배현진 같은 사람이 갑자기 김정숙 여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아주 질 나쁜 행동이다, 의정활동이 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택도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마터도어를 하는 게 의정활동이냐 이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보호받아도 되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단 거고요. 이 또한 선택적 잣대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진영 인사가 만약에 배현진 의원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아니면 다른 박정원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러니까 많은 시민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최혜병 특검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입니다. 특히 핵심 3인방이라 불리는 이종섭, 임성근, 유재은, 이들도 출석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들이 활약을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며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한동훈, 김건희 저들이 택도 없이 털어줬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 시작될 최혜병 특검 관련한 청문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